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참 자주 만나게 되는 늙은 호박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볼까 해요. 특히 늙은 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조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늙은 호박죽을 자주 끓여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새우젓을 함께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맛있게 드시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좋은 궁합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조합들 중에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것도 있고 반대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먼저 늙은 호박의 기본적인 특성부터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늙은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정말 풍부한 식품이에요.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으로 변환되는데요. 이게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붓기를 빼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제 친구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50대 중반인 친구가 있는데 신장 기능이 좀 약해서 자주 붓더라고요. 그래서 늙은 호박죽을 꾸준히 먹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몇 주 지나니까 얼굴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친구가 늙은 호박죽만 먹은 게 아니라 들깨가루를 항상 함께 넣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늙은 호박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들깨예요. 아까 제 친구 이야기에서도 나왔는데 들깨와 늙은 호박은 정말 환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늙은 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좋은 지방이 늙은 호박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기름 없이 먹었을 때보다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늙은 호박죽을 끓일 때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넣는 게 정말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조리법인 거예요. 그리고 들깨의 고소한 맛이 늙은 호박의 단맛과 어우러지면서 풍미도 훨씬 좋아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깨가루를 넣은 늙은 호박죽에 소금 한 꼬집만 넣어서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깊은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날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 좋은 궁합은 새우젓이에요. 아까 제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늙은 호박과 새우젓은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늙은 호박은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새우젓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특히 칼슘도 풍부해요.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도 칼슘 섭취가 필수인데 새우젓의 칼슘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게다가 새우젓의 짭조름한 맛이 늙은 호박의 단맛과 중화되면서 맛의 밸런스도 아주 좋아져요. 다만 새우젓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늙은 호박죽에 새우젓을 조금만 넣고 대신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는 새우젓을 많이 넣어 먹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적당히 맛만 내는 정도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혜로운 식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궁합은 파채예요. 늙은 호박과 팥을 함께 끓인 호박팥죽 드셔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뇨작용을 도와줘요. 늙은 호박의 칼륨도 이뇨작용을 하고 팥의 사포닌도 이뇨작용을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몸이 자주 붓는 분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임신했을 때 붓기가 심한 분들한테 호박팥죽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 제 조카가 임신했을 때 후기에 손발이 많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호박팥죽을 자주 끓여주셨는데 정말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팥도 푹 삶아야 하고 늙은 호박도 오래 끓여야 하니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만드는 게 좋아요. 저는 압력솥을 이용하는데요. 먼저 팥을 삶고 나서 늙은 호박을 넣고 한 번 더 끓이면 시간도 절약되고 맛도 좋더라고요. 여기에 찹쌀가루를 조금 넣으면 걸쭉하니 더 든든하게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우유예요. 요즘 늙은 호박 우유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늙은 호박을 삶아서 우유랑 믹서에 갈면 정말 고소하고 달콤한 음료가 되는데요. 이것도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이에요. 우유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늙은 호박에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는 유지방도 들어있거든요.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늙은 호박 우유를 드시면 정말 좋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영양 균형이 잘 맞거든요. 제 남편이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늙은 호박 우유를 만들어주면 잘 마시더라고요. 여기에 바나나를 조금 넣으면 더 달콤하고 포만감도 높아져요.
다만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하셔도 돼요. 두유도 식물성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늙은 호박과 궁합이 좋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우유를 잘 소화 못하시는데 두유로 만들어 드렸더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들이 늙은 호박과 정말 잘 어울려요. 견과류에도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고요. 비타민이도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늙은 호박의 베타카로틴과 견과류의 비타민이가 만나면 노화 방지에 정말 좋은 조합이 되는 거죠. 저는 늙은 호박죽을 끓일 때 잣을 갈아서 넣거나 늙은 호박 샐러드를 만들 때 호두를 부숴서 뿌려 먹는데요. 고소함이 배가 되고 식감도 좋아져요. 특히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중년 이후에는 이런 조합으로 자주 먹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버섯류예요.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 같은 것들이 늙은 호박과 잘 맞아요.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좋거든요. 늙은 호박에는 비타민 D가 많지 않으니까 버섯이 그걸 보완해주는 거죠. 늙은 호박찜을 할 때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서 찌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특히 표고버섯의 구수한 맛이 늙은 호박의 단맛과 어우러지면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저는 가끔 늙은 호박에 버섯이랑 닭고기를 넣어서 영양죽을 끓이는데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양파예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파와 늙은 호박도 좋은 궁합이에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고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늙은 호박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함께 먹으면 당뇨 예방이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늙은 호박 수프를 만들 때 양파를 볶아서 넣으면 맛도 훨씬 풍부해지고 영양도 좋아져요. 저는 양파를 카라멜화 될 때까지 천천히 볶아서 늙은 호박과 함께 끓이는데 그러면 단맛이 자연스럽게 나서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덟 번째는 고구마예요. 둘 다 단맛이 나는 식재료지만 함께 먹으면 좋은 점이 많아요.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고요. 늙은 호박의 칼륨과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특히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이런 조합으로 자주 먹으면 배변 활동이 훨씬 수월해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늙은 호박하고 고구마를 함께 쪄서 으깨서 드시는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약간의 꿀을 뿌리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아홉 번째는 콩류예요. 검은 콩이나 강낭콩 같은 콩들도 늙은 호박과 궁합이 좋아요.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여성들한테 특히 좋거든요. 늙은 호박과 함께 끓여서 먹으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갱년기 증상이 심했던 분이 있는데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늙은 호박에 검은 콩을 넣어서 자주 먹으라고 하셨대요. 몇 달 꾸준히 먹었더니 안면홍조나 불면증 같은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열 번째는 생강이에요. 늙은 호박은 성질이 따뜻한 편인데 생강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잖아요. 둘을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특히 손발이 찬 분들한테 좋아요. 생강이 매운맛이 늙은 호박의 단맛을 중화시켜주기도 하고요. 늙은 호박차를 끓일 때 생강을 얇게 썰어서 함께 넣으면 정말 좋아요.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나 소화가 안 될 때 이렇게 마시면 효과적이에요. 저는 가을이나 겨울에 이 차를 자주 끓여 마시는데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반대로 늙은 호박과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되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게예요. 게랑 늙은 호박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한의학에서는 게가 성질이 차가운 음식으로 분류되는데 늙은 호박은 따뜻한 성질이거든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성질이 상충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대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게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게장을 드시고 후식으로 늙은 호박죽을 드셨대요. 그런데 밤에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탈이 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는 감이나 홍시예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늙은 호박 자체에는 단백질이 많지 않지만 만약 늙은 호박을 우유나 콩과 함께 먹는다면 감은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빈속에 감을 먹고 나서 늙은 호박 우유를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감의 탄닌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서 위석증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고 하거든요. 가을에 감도 많이 먹고 늙은 호박도 많이 먹는 시기인데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현명해요. 세 번째는 시금치예요. 이것도 좀 의외실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수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 되는데 이게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신장에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늙은 호박에도 칼슘이 일부 들어있고 특히 늙은 호박을 우유나 멸치 같은 칼슘 많은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시금치는 피하는 게 좋아요.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제 삼촌이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셨는데 병원에서 시금치랑 칼슘 많은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식단 조합을 정말 신경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무예요. 무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늙은 호박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무에 들어있는 어떤 효소가 늙은 호박의 비타민C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늙은 호박 자체가 비타민C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무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게 나아요. 김치 같은 발효 음식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생무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늙은 호박에도 이와 유사한 성분이 소량 들어있다고 하는데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둘을 함께 많이 먹지 않는 게 안전해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제 친척 중에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내분비내과 선생님께서 이런 음식들을 과하게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이것도 의외일 수 있는데요. 등푸른 생선에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신선하지 않으면 히스타민으로 변하는데 늙은 호박과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생선이 아주 신선하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따로 먹는 게 안전해요.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는 토란이에요. 토란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늙은 호박을 칼슘이 많은 우유나 멸치와 함께 먹는다면 토란은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섭취를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피하시는 게 현명해요. 여덟 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에는 탄닌과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게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늙은 호박에 철분이 많은 건 아니지만 만약 늙은 호박에 고기나 시금치 같은 철분 많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면 녹차는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직후에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식사하고 최소 한두 시간 후에 마시는 게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돼요. 아홉 번째는 술이에요. 늙은 호박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 수분을 배출시키는데 술도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둘을 함께 먹으면 탈수가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 술 마시고 늙은 호박 요리를 드시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제 친구가 여름에 회식하고 나서 숙취 해소한답시고 늙은 호박죽을 먹었는데 다음 날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심해져서 그렇대요. 열 번째는 차가운 성질의 과일들이에요. 수박이나 참외 같은 차가운 과일과 늙은 호박을 함께 먹으면 배가 차가워져서 설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에 수박도 먹고 싶고 늙은 호박 요리도 먹고 싶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최소 2-3시간 정도 간격을 두면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자,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로 늙은 호박죽을 드신다면 들깨가루를 듬뿍 넣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을 하나 풀어 넣으면 완벽한 한 끼가 돼요. 여기에 김치 한 조각 정도 곁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균형도 좋아요. 점심 식사로는 늙은 호박을 쪄서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호두나 아몬드를 부숴서 뿌리고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도 잘 되고 맛도 좋아요. 여기에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을 곁들이면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어요. 저녁 식사로는 늙은 호박찜을 추천해요. 늙은 호박에 표고버섯이랑 대추를 넣어서 찌면 정말 맛있거든요. 여기에 현미밥이랑 된장국을 곁들이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풍부한 저녁 식사가 완성돼요. 간식으로는 늙은 호박을 쪄서 으깨서 꿀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늙은 호박 우유를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특히 오후에 허기질 때 이렇게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계절별로 보면요. 가을에는 늙은 호박이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한 시기예요. 이때 늙은 호박을 많이 사다가 쪄서 냉동 보관해두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매년 가을이 되면 늙은 호박을 한 박스 사서 쪄서 적당한 크기로 나눠서 냉동실에 보관하는데요. 그러면 아침에 간편하게 죽을 끓일 수도 있고 필요할 때 꺼내서 우유랑 갈아 먹을 수도 있어서 정말 편해요. 겨울에는 늙은 호박으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좋아요. 늙은 호박 생강차나 늙은 호박죽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특히 손발이 찬 분들한테는 겨울철 늙은 호박 요리가 정말 도움이 돼요. 봄에는 입맛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늙은 호박을 부드럽게 끓여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봄나물이랑 함께 늙은 호박죽을 끓여도 좋고요. 여름에는 늙은 호박을 차갑게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늙은 호박을 쪄서 식힌 다음에 우유랑 갈아서 냉장고에 차게 보관했다가 마시면 시원하고 영양도 좋아요. 다만 너무 차갑게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적당히 시원한 정도가 좋아요. 체질별로도 조금씩 달리 먹으면 좋은데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늙은 호박에 생강을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들깨나 우유처럼 부드러운 재료와 함께 드시는 게 적합해요. 반대로 몸이 차가운 분들은 생강이나 계피를 넣어서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좋고요.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늙은 호박을 아주 푹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소화에 부담이 덜해요. 제 어머니가 위가 안 좋으신데 늙은 호박죽을 죽처럼 아주 되직하게 끓이지 않고 묽게 끓여서 조금씩 자주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잘 흡수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늙은 호박이 단맛이 나긴 하지만 혈당 지수가 높지 않아서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아요. 다만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지 않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할 수 있어요. 콩이나 들깨,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게 특히 좋아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늙은 호박에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대신 새우젓이나 된장 같은 짠 재료는 적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소금 대신 들깨나 들기름으로 간을 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늙은 호박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신장내과 선생님과 상담하고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모든 좋은 음식도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량이 다르니까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늙은 호박에 발효식품을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김치나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거든요. 늙은 호박죽에 김치를 조금 곁들여 먹거나 된장국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 정말 도움이 돼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늙은 호박에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는 게 중요하니까 꼭 좋은 기름과 함께 드세요. 들기름,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것들이요. 저는 피부가 건조한 편인데 늙은 호박을 꾸준히 먹으면서 피부가 좀 촉촉해진 것 같더라고요. 눈 건강을 위해서도 늙은 호박이 정말 좋은데요. 베타카로틴이 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으로 전환되거든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늙은 호박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돼요. 여기에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것도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늙은 호박에 버섯이나 마늘을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늙은 호박 요리를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실제 조리법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인 늙은 호박죽 만드는 법인데요. 늙은 호박 반통 정도를 준비하세요.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썰어요. 물을 넉넉히 붓고 푹 삶아주세요. 늙은 호박이 완전히 물러지면 으깨주시고요. 여기에 불린 쌀을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주세요. 계속 저어주면서 끓여야 눌러붙지 않아요. 쌀이 완전히 퍼지면 들깨가루를 넉넉히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요.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돼요. 늙은 호박 우유는 더 간단해요. 늙은 호박을 쪄서 식힌 다음에 우유랑 1:1 비율로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여기에 꿀이나 약간의 계피가루를 넣으면 맛이 더 좋아져요. 너무 걸쭉하면 우유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늙은 호박찜은 이렇게 만들어요. 늙은 호박을 반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한 다음 그 안에 대추와 밤, 표고버섯을 넣어요. 찜기에 넣고 1시간 정도 쪄주면 돼요. 다 쪘으면 꿀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늙은 호박 샐러드는 이렇게요. 늙은 호박을 깍둑썰기해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요. 고소하게 구워진 호박에 루꼴라나 양상추를 깔고 호두나 아몬드를 부숴서 뿌려요. 발사믹 소스나 올리브유로 드레싱을 만들어 뿌리면 완성이에요. 늙은 호박죽을 끓일 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쌀을 미리 불려두면 시간이 단축돼요. 그리고 늙은 호박을 삶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싱거워지니까 적당히 넣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추가하는 게 좋아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생 늙은 호박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문제없어요. 자른 호박은 랩으로 잘 싸서 냉장 보관하시고 3-4일 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쪄서 냉동 보관하면 3개월 정도는 괜찮은데 해동할 때는 자연 해동하시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세요. 늙은 호박을 고를 때는 무겁고 단단한 걸 선택하세요. 껍질이 주황색이 진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게 좋아요. 꼭지 부분이 마르고 단단한 것이 잘 익은 거예요. 두드렸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면 속이 잘 찬 거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늙은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끼 정도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식재료와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게 식단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해서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늙은 호박을 꾸준히 먹으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에 덜 걸리는 것 같고요. 물론 늙은 호박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늙은 호박을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좋은 궁합의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영양도 배가 되고 맛도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들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건강한 식습관이 우리 인생의 질을 정말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지잖아요. 늙은 호박 같은 좋은 식재료를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